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한국이 정말 곧 초고령 사회로 들어선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2025년이면 뭐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된다고 하고 이미 1,000만 명도 넘었다면서요. 네, 그렇죠. 통계상으로 보면 이미 넘어섰죠. 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은퇴 후에 어떻게 살 건가? 특히 실버타운, 여기에 관심이 정말 뜨거운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이 실버타운이라는 선택지를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곳인지 또 뭘 좀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 그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자료들을 쭉 봤는데 실버타운이 그냥 사는 곳, 뭐랄까 거주지 개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새로운 노년기 라이프 스타일, 뭐 그런 걸 제안하는 느낌이더라고요. 아, 라이프 스타일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좀 복잡한 정보들이 많긴 한데 그 속에서 정말 중요한 기준이 뭔지 딱 명확하게 정리해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선 개념부터 좀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양로원이나 요양원이랑은 다른 거죠? 네, 전혀 다르다고 봐야죠. 자료에도 명확히 나와 있지만 정부 지원을 받는 시설하고는 달라요. 아, 정부 지원이 없는 거군요? 네, 입주자가 비용을 100%다 내는 그 유료 노인복지주택이라고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거든요. 유료 노인복지주택.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만 60세 이상인 분들이 대상이라는 점이에요. 아, 스스로 생활이 가능한 분들. 그렇죠. 그냥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뭐 식사라든지 여러 편의시설, 또 다양한 서비스까지 같이 제공받는 그런 곳이죠. 그렇군요. 그럼 전문가님 말씀은 유료라는 거랑 또 독립생활 가능,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 의료나 요양이 주목적인 시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요양원이라고 부르는 곳과는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점, 이게 중요해요. 아, 네네. 그러니까 좀 활동적인 분들이 뭐 식사나 가사 지원 같은 걸 받으면서 또 문화활동도 하고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 공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군요. 그럼 종류도 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자료도 보니까 위치에 따라서 크게 나누더라고요. 뭐 도심형, 도시 근교형, 그리고 전원형. 아, 도심, 근교, 전원. 딱 들어도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도심형은 아무래도 병원 가깝고 뭐 교통 편하고 대신 좀 비싸겠죠? 그렇죠. 땅값이 있으니. 반대로 전원형은 공기 좋고 조용하고 뭐 그런 건 좋은데 또 너무 외지면 편의시설 이용이나 가족들 방문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비용 차이도 엄청나겠어요. 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 자료에 나온 최고급 시설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더 클래식 500이나 아, 네, 들어봤어요. 그런 곳은 보증금만 해도 뭐 수억에서 10억 가까이 되고요. 월 생활비도 몇백만 원씩 들죠. 헉, 10억이요? 월 몇백? 와, 정말 다른 세상 이야기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근데 또 너무 여기서 나는 안 되겠구나 하고 좌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 그런가요? 네. 자료들 보면 이른바 가성비 좋은 곳들도 분명히 소개되고 있거든요. 뭐 경남 의령의 일봉실버랜드나 고창에 있는 소울 시니어스 타워 같은 곳들이요. 아, 가성비 실버타운. 네. 이런 곳들은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요. 월 생활비도 뭐 100만 원대 초중반 그 정도로 가능한 곳들도 있다는 거죠. 오, 100만 원대 초중반이요? 그 정도면 훨씬 현실적인데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선택의 폭이 넓다. 이 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 그리고 최근에는 뭐 케어형 실버타운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형태도 새로 나오고 있죠. 뭐 케어다 케어홈 같은 곳이 대표적인 예시로 언급됐는데요. 그건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요? 이게 뭐랄까 완전히 독립적인 생활이랑 또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태, 그 중간쯤에 있는 수요를 좀 공략하는 것 같아요. 아, 중간 지점? 네, 그래서 장기 요양 등급이 꼭 없어도 입주가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면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거나 아니면 같은 건물 안에 있는 요양원으로 옮겨갈 수도 있게 좀 유연하게 운영되는 거죠. 와, 되게 실용적인데요? IoT 기술 같은 것도 쓴다고 하고요. 네, 맞아요. 뭐 스마트 돌봄 시스템 이런 것도 도입되고 있고요. 정말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형태를 고르시던 단순히 비용이나 위치 이런 것만 봐서는 좀 부족하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핵심적인 선택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당연히 서비스가 중요할 것 같고요. 식사나 청소는 기본일 테고. 네, 그렇죠. 그리고 건강관리 시스템, 이게 정말 중요할 텐데요. 예를 들어 상주하는 간호사가 있는지, 근처 병원이랑 연계는 잘 되어 있는지, 응급 상황 시에 대처는 어떻게 하는지. 아, 맞아요. 나이가 들면 건강이 제일 걱정이니까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문화활동이나 여가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뭐 취미활동이라든지 운동시설이라든지 종교활동 지원 여부 같은 것들이요. 그런 것도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종합해 보니까 정말 중요한 진짜 핵심 기준은 한 3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세 가지요? 뭔가요?
첫째는요, 현재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미래의 건강 변화 가능성까지 꼭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미래의 건강 변화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건강하시더라도 나중에 혹시 건강이 나빠졌을 때 신속하게 의료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좀 더 높은 수준의 돌봄 서비스로 전환이 가능한지 이걸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미리 대비해야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흥미로운 건 자료에서는 오히려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예를 들어 60대 정도에 입주해서 그 시설들을 충분히 즐기는 걸 추천하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나중에 아파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좀 더 능동적으로 건강할 때 미리 들어가서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생각하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예전의 인습과는 좀 다르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준은 뭔가요? 두 번째는 나만의 우선순위 가치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아, 그쵸. 어떤 사람은 조용한 게 좋을 거고 어떤 사람은 활동적인 걸 좋아할 거고. 맞아요. 뭐 나는 조용히 산책할 수 있는 길이 꼭 필요하다. 아니면 나는 수영장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또는 뭐 특정 동호회 활동이 활발한 곳이 좋다. 이런 식으로요. 네네. 이건 사실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직접 여러 곳을 방문해서 분위기도 보고 시설도 비교해보고 그래야 알 수 있는 거죠. 발품을 파는 게 필수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운영 주체의 신뢰도와 계약 조건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신뢰도와 계약 조건. 네, 그냥 단순히 평판이 좋다 이걸 넘어서서요. 그 입주할 때 내는 보증금 있잖아요. 그거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또 중간에 혹시라도 나오게 될 경우에 위약금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계약 관련 사항들을 정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와, 맞아요. 보증금 문제 생기면 정말 큰일이니까요. 그렇죠. 아, 그리고 참고로 최근에 주택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법적으로 인정된 실버타운으로 이사를 가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다는 정보도 있더라고요. 오, 정말요? 네, 그러니까 만약 해당되시는 분들은 내가 가려는 곳이 여기에 적용되는지 이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네,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져볼 게 많은데 막상 좋은 곳 찾아서 들어가려고 하면 자리가 있을까요? 자료 보니까 뭐 미국이나 일본보다 시설 자체가 너무 부족해서 대기가 엄청 길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게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긴 합니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인기 있는 곳들은 뭐 몇 년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고요. 아이고, 몇 년이요? 네, 하지만 뭐 정부에서도 이제 서민이나 중산층을 위한 실버타운 공급 확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 다행이네요. 그리고 최근 트렌드를 보면 실버타운이 그냥 딱 노인들만 사는 폐쇄적인 시설이 아니라 뭐 지역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랑 결합한다든지 오, 약간 복합 커뮤니티처럼요? 네, 그런 식으로 개발하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병원 바로 옆처럼 의료 접견성이 아주 좋은 입지를 선호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뭔가 계속 발전하고 있긴 하네요. 네네. 자, 오늘 저희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한국 실버타운의 현재 모습, 그리고 선택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뭐 초호화 시설부터 합리적인 비용의 선택지까지 정말 다양했는데요. 네, 정말 폭이 넓었죠. 네, 결국 중요한 건 뭐 비용이나 위치 같은 겉으로 보이는 조건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 외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의 건강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뭔지, 그리고 운영하는 곳은 믿을만한지 이런 것까지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버타운을 고민한다는 건 단순히 어디서 살까? 이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또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뭐랄까 웰에이징, 웰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하고 연결되는 거죠. 웰 에이징. 네, 정말 그렇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실버타운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그냥 사는 곳을 넘어서 뭐 평생학습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통합적인 커뮤니티로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갈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만족스러운 노년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켜보고 함께 고민해보면 참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분석 감사합니다.